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아직 15,000여 명의 미국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들의 대피를 위해 미군 5,000명까지 파견됐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대피 완료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빈발하는가 하면 이를 놓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폭력적인 행동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율도 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앞두고 한인 식당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아직 15,000여 명의 미국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뚜렷한 작전은 없어 최소 수주는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국제공항.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탈출 행렬로 공항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루 최대 9,000명까지 대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항에선 탈레반의 저지가 계속되고 있어 완전한 공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security situation at the airport is stable. However, there are threats, and we're closely monitoring those. At any moment, they could happen. 지난 24시간 동안 미군 수송기를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온 사람은 2,000명에 불과합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은 15,000명으로 추정되며 또 미군에 협력한 현지인 중 대피가 필요한 사람은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는 대피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해병대 등 미군 5,0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The final elements of additional military forces continue to flow into Kabul, with about 4,500 in place as we speak. They are trained and equipped to defend themselves in their operations. 하지만 탈레반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아프간인에 대해선 공항 진입을 막는가 하면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의 공항 입장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re engaging directly with the Taliban to make clear that we expect them to allow all American citizens, all third country nationals, and all Afghans who wish to leave to do so safely and without harassment. 국무부는 공항에 이르는 길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탈레반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피 작전이 당초 목표인 이달 31일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아프간 동부의 도시 잘랄라바드에 아프간 국기를 든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행진에 나서려는 순간 총성이 잇따라 울리고 시위대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시위대를 향한 발포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탈출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공항에는 필사의 탈출이 계속됐습니다. 공항 밖에 모여든 아프간 주민을 향해 탈레반이 위협 사격을 하는 모습도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탈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 하루 동안 5,000명이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최소 40명이 총에 맞거나 압사에 숨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다발을 싣고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외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니 대통령과 그 일행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카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برای تأمین عدالت، حاکمیت افغانها بر کشورمان و اعاده ارزشها و دستاوردهای
واقعی اسلامی و ملی مردم افغانستان با هم مبارزه کنیم. 가니 대통령은 또 아프간을 떠날 때 거액의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현장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최태호 대사는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화상회의 중이던 최태호 대사는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 대사관을 경비하는 경비 업체로부터 탈레반 부대가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장소까지 진입해 들어왔다라는 또 우방국 대사관에서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바로 모두 이제 탈출을 하라고.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카불 점령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아마 카불이 함락돼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19일이 이슬람 가장 중요한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탈레반이 이런 축일 때 이제 종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테러나 큰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방국 대사관으로 간 대사관 직원들은 헬기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일부가 1차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9월 저녁부터는 이제 민간공항 쪽으로 군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활주로를 점거하고 민간 항공기에 매달려 있고 부터 계속 총소리도 들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교민 1명을 태운 군 수송기는 극도의 혼란으로 결국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16일 날 오전 늦게부터 민간공항 쪽에 들어왔던 군중들이 군 활주로까지 넘어왔어요. 군용기 운항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10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공항 운영이 재개됐고 17일 새벽 3시 최 대사 일행과 교민 1명은 드디어 함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주 카타르 대사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최 대사는 향후 아프간의 정권 수립 동향을 파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마스크를 착용한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쳤고 한 학부모는 교사의 마스크를 찢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둔 오늘 교육청 앞에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The whole premise of the vaccine and the mask was to keep you from dying. It's not to keep you from getting sick. Kids are going to get sick, adults are going to get sick, we're going to get strep throat, we're going to get the flu, pneumonia. I mean, viruses are among us. So we can't stop living, right?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학을 앞두고 열린 교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일부 학부모는 마스크를 착용한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기라고 소리쳤고 한 학부모는 폭력을 행사하며 교사의 마스크를 찢었습니다. Even if you don't believe that, at least respect the person who is wearing the mask. And if we have to go down some legal paths, we'll go down some legal paths. 교육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큼 개학을 앞둔 교사들의 우려도 큽니다. I have mitral valve prolapse. I have some family members who have some health issues. I have family members who are unvaccinated because they're too young to get the vaccine. I have colleagues who have young children. And those are all concerns. I have students who are going to come in who will be unvaccinated.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는 주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금 제한과 법적 처벌 등 강경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까지 급증했고 매일 1,00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학교 복장 규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파리 독립교육부는 그렉 에버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학교 복장 규정에 마스크 착용 의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지사는 공립학교 관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이사회의 의무를 박탈할 권한이 없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규정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에벗 주지사는 지난달 학교를 비롯한 주내 모든 정부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세 이상은 누구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10개 주의 사망률은 접종률이 가장 높은 10개 주보다 5.5배 이상 높고 입원율도 4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저조한 10개 주는 조지아주와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엘라바마 등이며 주민 100만 명당 34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뉴욕과 워싱턴, 뉴저지, 메릴랜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샤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매일 평균 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9월 20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맞고 8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 등 보건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다음 달 20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은 사람들이 대상이고 2회차 접종을 마친 뒤 8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 20일쯤엔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보건 인력과 요양시설 거주자, 고령자 등이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백신을 처음 맞고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정도인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Having reviewed the most current data, it is now our clinical judgment that the time to lay out a plan for COVID-19 boosters is now.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데이터를 좀 더 검토해보고 나서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백신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자격을 갖춘 미국인 중 8,500만 명이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했습니다. And two key ways of protecting ourselves against COVID-19. One, safe, free, and effective vaccines. And two, masks. 미국 정부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백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LA시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가 통과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의료나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선택할 경우 9월 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10월 5일까지 2차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존슨앤존슨 백신은 10월 5일까지 맞아야 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 관행을 지켜온 사람들에 한해 백신 면제가 허용되며 면제 요청은 9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위반할 경우 불이익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시 당국이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승진이나 부서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아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승인을 거쳐 공표되는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LA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앞두고 한인 식당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백신 접종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혹시 모를 손님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식당을 비롯해 헬스장, 공연장 등을 이용할 경우 손님과 직원 모두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LA시 역시 조만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다소 번거로울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모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취지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사람들 건강 위해서 좋다고 보죠.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에 일일이 손님들의 백신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갖는 손님들과의 혹시 모를 마찰로 인해 매출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민이에요.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되고, 일일이 우리가 한꺼번에 런치 시간이랬는데 이렇게 몰릴 때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짜증을 부를 수도 있고, 단골 손님, 어제 오신 분, 그제 오신 분,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뭐 또 보여줘야 되니? 일리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재 LA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조율 중인 가운데 조만간 최종 시행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둥근한 방식의 백신 확인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 스캔 기능처럼 좀 더 간편하고 일원화된 백신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칼더 산불이 하루 사이 2배 가까이 커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지난 14일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발생한 칼더 산불은 현재까지 5만 4천여 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은 0%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인해 학교와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으며 7천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피해가 커지자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엘도라도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4개의 산불이 확산 중이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이 산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다가오는 할로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단기 숙박 예약을 금지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할로윈 때 에어비앤비 대여 숙소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올해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할로윈 외에 독립기념일과 새해 전야 등에도 단기 숙박 예약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불법 파티가 50%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규정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전체 숙소에 대한 1박과 2박 예약은 물론 막바지 거주 지역 인근의 예약도 금지됩니다. 다만 평점이 높은 게스트들은 규정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예약 전 반드시 파티 금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이제 신규 감염의 98.8%를 차지했으며 3개월 만에 다른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델타 변이는 6월까지 크게 확산되지 않다가 7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초 신규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CDC는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사라지고 다른 일부는 계속 확산하면서 이전 변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능적 특징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체의 수용체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 빠르게 번식하는 능력이 강화돼 체내 바이러스 양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던 M&L 홍재단 홍명기 이사장이 오늘 87세로 별세했습니다.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홍명기 이사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LA 로마린다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오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 홍명기 이사장은 지난 1954년 이민을 온 후 늦은 나이에 산업 건축용 특수도료를 만드는 듀라코트를 설립해 30년 만에 연 3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표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고인은 기업을 매각한 후 M&L 홍재단을 설립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LA 대한인 국민회관 복원 등 한인사회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한상대회를 주도하면서 청년들의 장학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한편 고 홍명기 이사장의 장례는 한인 단체들과 함께 사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개학 시즌이 맞물리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한인 기업이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학교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홍삼 기부 캠페인 어린이 면역력 기부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인 가정상담소와 한미특수교육센터에 홍삼 제품을 전달한 한국인삼공사 측은 앞으로도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와 LA 지역 유치원 등을 방문하고 총 4만 5천 달러 상당의 홍삼 제품과 건강 음료 등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 내정자의 잇따른 초강경 발언으로 설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 내정자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친일 공세에 반발하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보은 인사 논란 당사자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격앙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자신에게 오사카나 도쿄 관광공사가 더 어울린다고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자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자신의 SNS에는 청문회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과거 일본 음식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극우 진영에서 폈던 친일 공세를 끌어와 인격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대응을 자제했지만 불쾌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교익 씨 논란이 경기도발 인사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짐승,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같은 황 씨의 표현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접 제지에 나섰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후보 측도 과했지만 황 씨의 막말은 임명권자를 욕보인 거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고 박용진 의원도 황 씨를 방치하면 갈등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귀결된다며 가세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보은 인사 논란 등은 반박하면서도 황 씨의 발언엔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절제 없는 표현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이 지사는 황 씨의 거취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거론했다는 이른바 정리 발언의 대상과 진위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 대표는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왜곡이라며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공개한 원희룡 후보와의 지난 10일 통화 녹취록입니다. 이 대표는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냐며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주어가 없으니 당연히 정리 대상은 윤 후보와의 갈등 상황을 말한 거라고 해명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주택공약 발표 일정을 취소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통화 전체 맥락을 보면 정리 대상은 윤석열 후보가 분명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그냥 딱하다. 이 대표는 이 짧은 반응만을 내놓으며 원 후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것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태경 후보가 지원 사격에 나서 해당 행위로 징계할 사안이라며 원 후보는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과 혼란은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당 대표가 불란이지. 그래서 당 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 7명은 갈등을 봉합할 해법이 요원하다며 모두 묻고 함께 미래로 가자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델타 변이가 최근 한국 확산세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람다 변이가 확인돼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람다 변이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31개 국가로 전파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람다 변이 감염자가 지난달 처음 확인된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람다 변이는 전염성을 높이고 백신 저항력이 커진 돌연 변이 부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만큼 위협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람다 변이가 우세종이 된 페루의 경우 코로나 사망률이 10%에 육박할 만큼 높습니다. 다만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HO도 델타 변이가 속해 있는 우려 변이가 아닌 관심 변이로 람다 변이를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필리핀 등 인근 국가에서도 람다 유입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검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가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람다 변이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그 변이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질병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한편 델타 변이는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상태에서 감염됐을 경우 중증 예방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80에서 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차 접종만으로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회적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기의 사진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란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한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현지 언론은 트위터에 한 부부가 카불 국제공항에서 잃어버린 7개월 난 아기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부부는 전날 카불 국제공항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아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현재까지 부부와 아기가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라며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미국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간에 접경한 우즈베키스탄이 난민 운송을 돕기 위해 자국 공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아프간인과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수도 타슈켄트 공항뿐 아니라 북서부 나보이 공항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아프간 난민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 국영항공사 소속 보잉 787 항공기가 나보이 공항에 착륙했으며 같은 날 카불에서도 폴란드 공군 소속 수송기가 탈출하는 아프간인을 태우고 나보이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아를 노리고 멸종 위기종인 수마트라 코끼리의 머리를 자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마을에서 머리가 없는 코끼리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사체 발견 직후 코끼리를 독살한 뒤 상아를 잘라 밀매하는 밀렵꾼을 의심해 수사에 나섰고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코끼리를 살해한 용의자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여성복 부르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부르카 옷값 10배 폭등입니다. 여성들이 온 몸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복 부르카를 입고 길거리를 걷는 모습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부르카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다고 인도의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에 아프간에 함락한 탈레반을 두려워한 현지 여성들이 다시 부르카를 착용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아프간 여성들이 갑자기 부르카를 착용하며 공포에 떠는 이유 뭘까요?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 집권 당시 이슬람 샤리아법을 내세워 아프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고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장악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현지 지휘관과 지역에 따라 탈레반 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탈레반의 변화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스페인에서 휴가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마약 밀매 일당을 맨손으로 붙잡아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광욕 즐기다가 마약 일당 검거입니다. 평화롭던 스페인 그라나다주의 한 해변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웬 두 남성이 허겁지겁해 밖으로 뛰어내리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해양경비대원에게 쫓기던 마약 밀매 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가로이 일광욕 중이던 피서객들에게 덜미를 잡혀 그대로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이들이 타고 온 보트에는 800kg이 넘는 대마초가 발견됐는데 25개의 소포로 개별 포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비번으로 휴가를 즐기던 현직 경찰관도 마약 밀매 일당 검거에 힘을 보탰다는데요. 현지 경찰 당국은 이번 체포 작전에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살이 두툼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갑오징어는 똑똑한 해양 생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한다. 수명이 약 2년 정도인 갑오징어가 먹이, 장소, 상황을 평생 기억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진이 10에서 12개월 된 성체가 되기 전 갑오징어와 22에서 24개월의 노년기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먹이를 주는 조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흰색 깃발로 표시한 곳에는 선호도가 낮은 왕새우를 주고 반대로 선호도가 높은 홍다리 얼룩새우는 검은 깃발로 표시한 곳에 뒀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갑오징어가 깃발마다 어떤 먹이가 나오는지 기억하고 이를 활용해 최선의 장소를 선택했다는데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뇌의 해마 부위가 퇴화해 특정 장소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억해내는 일화 기억이 떨어지지만 갑오징어 뇌는 해마가 없고 인간의 뇌 구조와 달라서 죽기 2, 3일 전에는 쇠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할로 활약해온 영국 스타 배우 데니얼 크레이그가 상속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배우 1,800억 재산 자녀 안조. 네, 역대 가장 섹시한 007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매 시리즈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 톤을 보여준 영국 배우 데니엘 크레이그.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큰 돈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서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부자로 죽으면 실패한 것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철학은 죽기 전에 돈을 쓰거나 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크레이그는 007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는데요. 그의 순자산은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8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레이그는 2011년 여배우 레이첼 바이스와 재혼해 얻은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우정을 키워가고 있는 소아암 환우들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소아암 환우들의 특별한 우정. 3살배기 남자아이가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수줍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그럴 것이 병원 밖에서 2달 만에 만났기 때문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처음 만난 맥과 페이스는 소아암으로 같은 층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병원 놀이방이 폐쇄되고 방문객 면회까지 제한되면서 외로움에 빠졌다는데요. 그러던 중 공통의 관심사였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각자 몸 상태가 나아져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다는데요. 힘든 투병 중에도 서로 의지하며 우정을 키워가는 두 환우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